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립스 리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된 우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모바일 멀티미디어 시스템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뇌를 모사한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시블 알고리즘 및 그 에너지 앤 메모리 이피션트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서블 알고리즘 연구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해당 분야에 대한 백그라운드 및 릴레이티드 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제가 제안한 포워드 얼라이먼트 및 이제 액티베이션 쉐어링 및 어스메트릭 패스라는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학습시키는 데에는 이제 너무 많은 리소스나 전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세돌과 대국을 펼쳤던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무려 170kW의 전력을 소모하고 이제 1202개의 CPU 그리고 176개의 GPU를 사용했습니다. 그에 비해 인간의 뇌에서는 20W만 소모하고도 뇌에 있는 경단위의 시냅스 연결을 이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넘어서 뇌를 모사한 즉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서블 알고리즘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이제 이해해야 이제 바이올로지컬 플러서블 알고리즘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AI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기반한 방법으로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포워드 패스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에 주어진 인풋이 여러 개 레이어를 따라 계층적으로 이동해서 아웃풋을 만들게 되고 이 아웃풋이 이제 타겟과 비교돼서 에러를 만든 다음에 이 에러가 이제 피드백 웨이트를 따라서 이제 백프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과 그리고 백월드 패스에서 만들어진 에러를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함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성공이 이루었지만 이건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웨이트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이고요. 이건 이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 프로블럼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이제 백월드 패스까지 도달한 다음에야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이밍 갭은 이제 실제 생물에서 신호가 전달되면서 바로바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타겟 프로블럼,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어떻게 라벨을 이제 설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으로 이제 미분값을 전파를 시키는데 그 미분값을 어떻게 이제 뇌에서 만드냐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파이킹 프로블럼이라고 뇌에서는 이제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전파시키는데 백프로퍼게이션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스파이크를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젠 저희 논문의 목표 중 하나인 웨이트 트랜스포트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보셨던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포워드 웨이트랑 백월드 웨이트 이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동일한 웨이 근데 이렇게 포워드 웨이트가 이제 피드백 웨이트 동일한 구조는 생물에서는 이제 거의 발견되지도 않고 만약에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은 포워드 웨이트가 피드백 웨이트 이 두 시냅스 사이에서 방대하고 빠른 양의 이제 정보 전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 전달이 뇌에서는 일어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웨이트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 이제 뇌에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백프로퍼게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가장 시초적인 연구인 피드백 얼라이먼트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피드백 얼라이먼트 논문 같은 경우는 여기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백프로퍼게이션은 에러를 백프로할 때 피드백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W를 이용하지 않고 랜덤 픽스드 웨이트를 이용해서
에러를 역전파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W와 B가 다르기 때문에 웨이트 트랜스폼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알고리즘에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재밌는 점은 바로 여기서 있는 W랑 B가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값이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W랑 B가 이제 거의 90도로 얼쏘거나 하다가 학습이 점점 진행되면서 W와 B의 각도가 이제 얼라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에러 백프로포게이션이 되면서 B에 대한 정보가 앞에 있는 W0로 전달이 되고 이 W0가 다시 그 다음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에서 다시 W로 전달이 되면서 이 W랑 B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온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이제 저자는 발바른 레마를 통해서 이제 리니얼 네트워크에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W와 B가 이렇게 온라인 되는 걸 증명했으며 이렇게 W랑 B가 같은 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백프로퍼게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학습이 된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성능이 MLP에서 이제 잘 나오는데 문제는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성능이 잘 안 나온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입니다. 기존의 피드백 얼라이먼트는 에러를 이제 순차적으로 랜덤 픽스드 웨이스 이용해서 백프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비해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를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제 그 아래 레이어로 바로바로 전파를 시키면서 전파를 시켜도 학습이 잘 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셔도 이제 피드백 얼라이먼트랑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점은 백프로포게이션과 피드백 얼라이먼트에서는 100개의 리니어 레이어에서 이제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베니싱 그레디언트나 이제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에러가 순차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발생이 하는 것인데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는 에러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 깊은 레이어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피드백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들이 이제 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돼가지고 모델 플렉시빌리티가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 시냅스를 이렇게 연결해도 막 되는 등 이렇게 아니면 간접적으로 에러를 보내도 되는 등 이렇게 모델 그 바이올로지컬 뉴럴 네트워크에서 플렉시빌리티를 그 늘려준다는 이런 장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여기서 순차적으로 이 레이어가 학습이 되기 전에 이 레이어 학습이 안 되는데 패러럴하게 동시에 모든 레이어를 학습할 수 있다든가 이런 장점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 역시 그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디파이드 이제 콜른 앤 폴락 알고리즘과 웨인 미러 알고리즘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웨이 피드백 얼라이먼트랑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는 랜덤 픽스드 웨이스를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저자들은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피드백 패스도 이제 학습을 시켜보자. 피드백 패스도 이제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웨인 미러 알고리즘입니다. 웨인 미러 알고리즘은 이제 스몰트 패스와 동일하게 에러를 이제 보내가지고 델타 W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잠시만요. 이게 그래서 이제 피드백 패스에서는 이제 미러 모드에서 액티베이션을 피드백 패스의 뉴런이 포워드 패스의 뉴런 액티베이션을 미믹을 해가지고 결국 이 값들이 액티베이션의 값 HL, HL 플러스 1, HL 플러스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기에 있는 델타 B L 플러스 2나 델타 B L 플러스 2는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자는 포워드 패스와 피드백 패스를 동시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학습 방법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제 HL이 이제 이거와 같으면 WL 플러스 1 HL이고 HL이 인디펜던트 제로민 이퀄 베리언스라고 할 때 델타 B의 이제 그 평균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W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B가 W랑 비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습이 되면 될수록 B가 W에 얼라인되고 결국 백프롭과 유사하게 학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디파이드 콜리넬 폴락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디파이드 콜리넬 폴락 알고리즘은 전에 알고리즘이 이제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델타 W와 델타 B를 다르게 학습시켰던 거에 반면에 얘는 이제 델타 B와 델타 W를 똑같은 방향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웨이트 트랜스포트 프로블럼과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전파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뉴런 사이에서 이제 정보를 전달시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 방법 역시 이제 수학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잘 학습시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델타 W랑 델타 B가 똑같이 AT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뒤에는 이제 웨이트 K 항이라고 치면은 W T 플러스 1 마이너스 B T 플러스 1은 이제 마이너스 1 람다 T 플러스 1에 W 제로 마이너스 B 제로가 됩니다. 이건 다 초기값들이고요. 근데 이 웨이트 K 항은 이제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학습이 되면 될수록 이 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결과적으로 W와 B는 또 같아지죠. W와 B가 이제 얼라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백프롭 라이크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이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이미지넷에서 한 실험입니다. 핏백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습에 실패를 하죠. 하지만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 웨인 미러와 콜런 앤 폴락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백 프롭과 유사하게 학습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언뜻 보면은 웨이트 트랜스 프로그램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능도 좋아가지고 이제 좀 완벽한 논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디렉셔널 커넥션입니다. 바이디렉션 커넥션이랑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포워드 뉴런과 피드백 뉴런 사이에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시냅스들이 양방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양방향의 연결은 이제 그 원투원 매핑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양방향성 연결은 생물체에서 거의 발견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러한 원투원 페어링이 생기면은 포워드 뉴런이랑 피드백 뉴런이 이제 둘이 함께 계속 가야 되니까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의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디렉셔널 커넥션이라는 문제가 대두를 했고요. 저희 알고리즘의 목표는 이 바이디렉셔널 커넥션 없이도 이제 웨이트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고 나아가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제안한 포워드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제안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프로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다시 세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포워드 패스에 이제 액티베이션을 만들어지고 백포워드 패스에 에러가 만들어지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웨이스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핏백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두 번째 단계, 즉 백워드 패스에 있는 이 에러를 근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액티베이션은 그대로 되는데 에러 같은 경우를 이 W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랜덤 픽스드 웨이트 B를 이용해서 에러를 근사를 하는 겁니다. 이 근사된 에러를 통해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시켜도 결과적으로는 W와 B가 얼라인되고 백프롭 라이크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핏백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에러를 이제 근사를 하는 것은 이제 핏백 얼라인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에러를 근사하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한번 근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알고리즘이 저희가 제안한 포워드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입니다. 포워드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은 여기서 이제 포워드 패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백워드 패스도 그대로 진행을 하되 여기서 이용되는 액티베이션을 포워드 패스에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 액티베이션, 랜덤 픽스드 웨이트 이용해서 근사된 액티베이션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학습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핏백 얼라이먼트와 같이 그 랜덤 픽스드 웨이트와 포워드 웨이트를 그 얼라인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 역시 리니얼 네트워크에서는 이에 대한 증명도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어펜딕스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앵글이 45도까지는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웨이트를 이제 얼라인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드백 얼라인먼트와 마찬가지로 MLP에서 엠니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백프롭 라이크한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액티베이션 쉐어링 위드 어시메트릭 패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알고리즘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액티베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추가적인 연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액큐러시 드랍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근사 액티베이션과 실제 액티베이션의 차이가 이 랜덤 픽스드 웨이트를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스포넨셜리하게 커지기 때문에 결국 성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랜덤 픽스드 웨이트를 이제 아이덴티컬 매트릭스로 근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랜덤 픽스드 웨이트라는 얘기는 어떤 매트릭스가 와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컬 매트릭스를 이용하면은 연산량 없이도 바로 전에 액티베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학습을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프록시메이트 포워드 패스를 여러 개 블락으로 나눴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이제 근사 액티베이션을 인풋에서부터 통으로 모든 랜덤 픽스드 레이어를 이제 거쳐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었다 치면은 이제는 그 액티베이션 하나 정하고 이걸 블락 단위로 해가지고 랜덤 픽스드 웨이트를 이제 두 번 지나가지고 랜덤 픽스드 웨이트 이제 아이덴티컬 매트릭스니까 두 번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변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랜덤 픽스드 레이어를 지나는 경우보다 근사 액티베이션과 실제 액티베이션 간의 차이가 줄기 때문에 성능을 늘릴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걸 알고리즘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먼저 Shared Activation HL이 정해집니다. 이 Shared Activation HL은 블락을 따라 올라가면서 WL 플러스 2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WL 플러스 3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저희는 액티베이션 쉐어링이라고 알고리즘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때 K는 이제 블락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액티베이션을 얼만큼 쉐어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예, WL 플러스 2, WL 플러스 3가 HL 공격 때문에 블락 사이즈가 2죠. 이게 근데 이제 블락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액티베이션을 더 많이 쉐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하긴 한데 역시 아직도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단점인데요. 이게 그 에러를 근사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웨이트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포워드 웨이트의 이제 W와 피드백 웨이트의 W가 이제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앞서 말했던 콜른의 폴락 알고리즘의 이제 델타 W와 델타 B가 같으면 결국 W는 B와 같다.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웨이트 디케이 항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 사용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액티베이션들을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전파한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을 간접적으로 전파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shared activation이 정해지면 이 shared activation이 WL 플러스 2, WL 플러스 3뿐만 아니라 어시메트릭한 BL 플러스 2, BL 플러스 3도 똑같이 학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 이름을 액티베이션 쉐어링을 포워드 패스와 어시메트릭 피드백 패스해서 액티베이션 쉐어링 및 어시메트릭 패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까 콜론의 폴락 알고리즘처럼 델타 W와 델타 B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델타 W와 델타 B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W는 B인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웨이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은 이제 그 웨이시 어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나아가서 바이디렉셔널 커넥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안한 에이셉의 그 구조, 에이셉의 탄생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에이셉이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셉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논문 리뷰를 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이 에이셉이 원래 이제 일반적인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에서는 그
학습을 할 때 포워드 뉴런과 피드백 뉴런의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뉴런 스페시픽 시그널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이나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정보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시냅스 스페시픽 에러 시그널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논문 여러 저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여러 리뷰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WL 플러스 2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로지컬 플러시블 알고리즘에서는 프리시냅틱 액티베이션 정보인 HL 플러스 또는 포스트 시냅틱 액티베이션인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 쉐어드 액티베이션 HL과 에러 시그널 델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정보 사용하지 않고 이제 리뷰어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고리즘은 역시 앞서 제시되었던 웨인미러 알고리즘의 미미크리라는 생물학적 개념을 이용하면 생물체 내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이제 그 웨인미러에서 설명한 미미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웨인미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그 델타 L 플러스 1이랑 델타 L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 있는 정보인 HL이나 HL 플러스 1을 사용해가지고 그 저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생물체에서 가끔 이용이 되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전이, 즉 미미크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포워드 패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시네틱 뉴런을 이용해서 웨이스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뉴런들이 포워드 패스에 있는 뉴런들의 이제 정보를 미미크리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뉴런들 값이 이제 모방을 했기 때문에 HL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뉴런 값 자체가 이제 HL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웨이시 프리시냅틱 뉴런이나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뉴런 스페시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저희 알고리즘에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알고리즘은 백워드 패스에서는 프리시냅틱 뉴런인 델타 L 플러스 3랑 델타 L 플러스 2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포워드 패스인데요. 포워드 패스에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쉐어드 액티베이션 이미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사용될 필요가 없어서 미미크리를 통해서 이제 쉐어드 액티베이션을 뒤에 HL 플러스 1과 HL 플러스 2가 미미크리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델타 WL 플러스 2나 델타 L 플러스 3가 프리시네틱 뉴런의 정보인 HL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는 미미크리를 이용해서 뉴런 스페시픽 러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웨인미러 알고리즘의 경우는 이제 인게이지 모드랑 미러 모드가 동시에 존재를 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게이지 모드랑 미러 모드가 필요 없이 포워드 패스, 피드백 패스에서 없어가지고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두 모드 없이 한 번에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미크리 없이도 저희가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서블 러닝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새롭게 제안한 것이 액티베이션 쉐어링 인 피드백 패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피드백 패스에서만 이제 액티베이션 쉐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워드 패스에서는 액티베이션 쉐어링 없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피드백 패스에서 액티베이션 쉐어링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 커넥션도 없고 웨이 트랜스포트 프로블럼 문제도 없을 뿐더러 피드백 패스에서도 프리시냅틱 뉴런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미크리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경우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했는데 로컬 러닝과 결합을 하면은 나중에 설명드린 저의 실험의 결과 에이셉의 결과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로컬 러닝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 실험은 이제 바이디렉셔널 커넥션이 없는 피드백 얼라이먼트,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 등 이제 바이올로지컬 플러시블 알고리즘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백백 프로퍼게이션에 비해서는 분명 성능 전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사이파 100나 이제 타이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액큐러시 차이가 좀 더 심해지긴 하지만, 요 피드백 얼라이먼트나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에 비해서 확실히 컴피티티브한 이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재밌게 주목해 봐야 할 점은 피드백 얼라이먼트에서는 이제 알렉스넷, 레즈넷 18, 막 레즈넷 34 이렇게 막 가면서 성능이 그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서 저희 알고리즘은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가지고 빅백 얼라이먼트에서 저희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딥러닝에서 그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성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그 장점을 저희 알고리즘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똑같은 레진의 18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쇼컷이 없을 때랑 쇼컷이 있을 경우에 성능 차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제 쇼컷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파 테네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과 이제 거의 유사한 성능까지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쇼컷 이펙트라고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쇼컷 이펙트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쇼컷이 있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액티베이션이 포워드 패스에 어떻게 전파되냐면은 HL이 그 전에 이제 HL-K에서 연산이 되고, 그리고 쇼컷에서 HL-K가 연산이 됩니다. 이를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ASAP에서는 이전 레이어의 쉐어드 액티베이션을 HL 대신에 사용을 하니까 다음과 같은 항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텀 같은 경우는 그 레지덜 커넥션에 의해서 백프로퍼게이션 에디드된 텀과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P랑 ASAP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그 백프로브라이크한 학습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까 블럭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액티베이션 쉐어링을 이제 방금 실험 결과는 액티베이션 쉐어링을 K가 이제 2일 때만 했는데, K가 2가 아니라 K가 4, 즉 액티베이션을 4번 쉐어링할 때도 성능이 당연히 저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K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성능 저하는 거의 없이 이제 백프롭 라이크한 성능을 이제 달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바로 메모리 코스트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장점 중 하나는 메모리 코스트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은 많은 메모리 소모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백프롭에서는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이제 포월드 패스에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포월드 패스에서 액티베이션을 모두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액티베이션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이 많은 메모리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저희 ASAP 같은 경우는 쉐어드 액티베이션만 백월드 패스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얘네들 저장될 필요도 없이 쉐어드 액티베이션만 메모리에 저장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K가 커질수록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K가 작을 때는 H1, H3, H5를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는데, K가 큰 경우는 H1과 H5만 저장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비교한 표인데요. 저희의 예상과 같이 이제 레진의 18이나 레진 34 같은 경우에서 K가 4일 때 이제 확실히 메모리를 많이 아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머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금까지 거의 바이올로지컬 플러시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한 모든 연구들이 에러를 근사하는데, 그래서 백월드 패스의 웨이트를 랜덤 픽스드 웨이트로 근사한 데만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 웨이트의 그 포워드 패스에 있는 액티베이션을 근사를 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액티베이션 쉐어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 액티베이션 쉐어링이라는 알고리즘은 바이디렉셔널 커넥션 없이도 웨이트 트랜스포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 다른 피드백 얼라이먼트나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이먼트 같이 바이올로지컬리하게 문제없는 다른 알고리즘에 비교해 봤을 때도 딥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성공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뭐
아직 그렇지만 한계는 존재합니다.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FA나 DFA 이런 게 이제 웨이트 트랜스포트를 이제 해결하는 것을 초점으로 뒀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백월드 패스 원래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에서는 포월드 패스랑 백월드 패스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뇌에서는 사실 그렇게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도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긴데 그래서 그 저희의 다음 연구는 이제 패스를 두 개를 나누지 않고도 액티베이션 쉐어링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은 어떻게 좀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프롬 없이는 이제 뇌는 어떻게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느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백프롬이 없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프롬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세퍼레이트된 이제 포워드 패스나 핏백 패스 없이도 이제 한 가지 패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그 학습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프리시넨틱 뉴런과 포스트 시넨틱 뉴런의 스파이크만 이용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웨이스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학습 방법도 존재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그 다음번에 그 메일을 주시면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그 연결이 약간 잘 안 돼서 막 좀 아닙니다. 매끄럽게 잘 안 되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이피션트하고 뉴런호흡 알고리즘 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저도 이제 연구하는 연구실이 많지 않은데 이게 전동석 교수님이 이제 모바일 멀티미디어 시스템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좀 잘 도와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